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와. 여기서 잇몸 이렇게 넣어. 우와. 이거 돌이죠, 사모님? 옛날 엽기죠. 하나, 둘, 셋, 매치 땅 하고. 78세 맞으시죠? 만으로 62세 국가대표 선발 돼가지고 세계대회 하고. 이게 은메달 이게. 세계 랭킹 2위 하셨을 때 딴 은메달. 네. 인생이라는 게 자기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횟집이랑 하면 쉬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신 거예요? 보통 한 5시 반 정도. 여기서 산 지가 40년 가까이 되는데 올해 연세가 혹시 실례지만 지금 현재 쥐띠 우리 나이로 78세. 사별하고 혼자 된 지가 한 10년째 돼가네요. 이제 지금 이제 혼자 있는데 운동을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70년도부터 태권도 체육관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여지껏 쭉 한 길만 봤죠. 체육관을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때부터 이제 품새를 시작했죠. 품새. 2010년도에 국가대표 선발돼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인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세계대회 한 번 하고. 그럼 처음 국가대표 되신 게 2010년도신 거예요? 네, 2010년도 만으로 62세. 은메달밖에 못 땄어요. 은메달. 은메달 받게요? 네. 은메달. 제가 지금 현재 나이 먹고도 하는 이유는 나이를 먹어 70, 80 먹어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나이 70대 넘으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뭐 날고 기어도 운동 30년 이상 안 해버리면 초보자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이 제일 좋잖아요. 건강에도 제일 좋고. 그럼 지금도 사범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범으로 불리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시합을 10여 년간 다녔어요. 이렇게 전국으로. 체육관을 접고 나서 집에다가 임시반품을 좀 만들었거든요. 태권도 제1체육관? 이 간판은 옛날엔 제1체육관을 제가 이제 운영을 했죠. 이렇게. 제가 이제 수련하는데요. 여기가. 와, 이게 메달도 많이 보이고. 한 10여 년간 그 시합을 다녔으니까요. 이렇게. 여기는 직접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직접 만들었죠. 이렇게. 와. 그러면 태권도를 몇 살 때부터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중학교 이제 2학년 때부터. 전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나는 커서 운동 선수가 돼야지 마음을 먹고. 중학교가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여기서 갖고 오고 하면서부터 그 중간에 그 체육관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학교 끝나고 오면 이제 그 운동하는 거 기웃기웃 하다가 이제 그 매료돼 가지고 혼자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하셨네요. 그때는 이제 당수도, 옛날에는 태권도라는 말이 없었어요. 당수도, 공수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이 매료돼가지고 70년부터 한번 체육관을 해보자. 그러면 태권도장을 성인 돼서 차리신 거예요? 네. 체육관 하면서 품새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시합을 다니고 어찌고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합에 한번 나서보자. 저는 이제 그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어디서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토요일 날도 제자체육관 가서 운동하는데요. 항상 한 40여 명의 애들 이렇게 이제 품새 지도도 하고 하면서 끝나고는 항상 그러죠. 제가 운동을 참 잘했다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아이들하고 대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간 애들이 또 붙여주지도 않고 대화도 안 되고 운동 덕분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아이들하고 이제 운동 끝날 때는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받고 간다. 한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해주면서 참 태권도를 하기를 잘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여지껏 뭐 태권도 가지고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태권도가 그냥 제 생활이죠. 그냥 삶의 전부네요. 어떻게 보면. 집사람 없고 집에 덜렁 혼자 있다 보니까 별로 낙이 없잖아요. 이렇게 재봉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엄지손가락 팔굽혀펴기도 왜 하는 거니? 엄지손가락만으로도 팔굽혀펴기를 하신다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우와. 이런 식으로. 이걸로 이제 격파를 하는 거죠. 이렇게. 와, 그 힘이 엄청 나시네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꺾어졌죠. 훈련은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일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오전에 한 2시간, 오후에 한 2시간. 안 하면 안 돼요. 몸이 굳으니까 자꾸. 75세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한 해 한 해가 좀씩 이제 완전히 변화가 와요. 몸이 좀씩 이제 몸이 무거워지더라고. 이렇게. 이것도 서서 이제 이것도 연습하거든요. 이렇게. 우와. 여기서 잇몸 이렇게 넣고. 우와. 와. 그래서
항상 하죠 이렇게. 78세 맞으시죠? 근력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정말. 이게 우즈베키스탄 갈 때 이제 사모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단련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바깥에서 하고. 단련을요? 단련.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떼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거 돌이죠 사모님? 옛날 엽기죠, 옛날 엽기. 내가 이거 전부 다 만드는 거 전부. 주먹이 그럼 단련이 되신 거예요? 주먹이. 잠깐 만져봐도 되나요 사모님? 근데 지금 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 여기 손날은 이제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때리고. 아. 이런 식으로. 격파를 하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네요. 그럼요. 이거 너무 아픈데요? 한 번 때리면 한 5,000번 때려요. 5,000번. 와, 이거를 5,000번 하신단 말씀이세요? 보통 5,000번 때리면 1시간 넘게 때리죠. 주먹이 정권이라는 게 이제 이게 정권이고. 단련이 어렵죠. 옛날에는 선수들이 단련을 해나는 손 보면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죠 이렇게. 세월 붙잡을 수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아내분 떠나 보내시고 나서는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16년도 6월 달에 갔는데 한 달 지나서 내가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가로등 받고 가로수 받고 해갖고 차 폐차시켰습니다. 그런 대형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더 살다 오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 그 유한을 하면서 크게 안 다치고 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목이 들어가. 빨리. 이게 은메달 이게. 이게 은메달이에요? 네. 그때 세계 랭킹 2위 하셨을 때 딴 은메달. 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때 당시에 태권도 선수로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쳤죠, 뛰었죠. 빛을 못 봤어요. 60년대 시합 뛸 때 제대로 빛을 못 봐가지고 접고 체육관을 차렸죠 이렇게. 여기 보면 도복 입고 후배들이랑 시합 나가서 더 뛰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60년대 찍은 사진들이에요. 뒤에 코리아. 이게 이제 국가대표 선발되면은 줘요 도복을. 이게 그때 당시 입었던 네, 옷이에요? 이게 2010년대 입었던 거. 은메달 땄을 때? 예. 그러면 태권도 몇 단이세요 사모님은? 여기 있잖아요 단증 여기. 이게 9단이라는 건가요? 예, 구단 단증이에요 그게. 퉁! 퉁! 차고 쭉! 켜놓고 태국 일장을 이런 식으로 해요. 태국 8장 준비하는 여기서 싸워서 퉁! 여기서 와! 탕! 켜고 탕! 반투! 하나 둘셋. 이게 이제 태국 8장이에요. 지금 하시는 동작 하나하나가 힘이 엄청 들어가니까 체력 소모가 크네요 정말. 그러면 와 진짜 손 가쁘죠. 그럼 품새 시합에서는 어떤 걸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시선, 중심의 이동, 속도의 완급, 힘의 강약, 그 다음에 이제 호흡. 이 5가지를 기본 틀이 있어요. 제일로 그 중점으로 보는 것이 동작을 정확히 하는가 하고 순발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보는 거죠. 시범하는 품새는 굉장히 이제 동작이 많잖아요. 여기서 매치기 땅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와.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네요 이건 기존 품새랑. 강약 조절도 해야 되고 아주 빠르고 막 타이밍하게 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품새를 매일 연습해요. 1장부터 아까 마지막 한 것까지 딱 연습하면 한 4, 50분. 지금도 나 좀씩 흔들리잖아요 중간에. 아무리 해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한계점이고 그래서 연습을 더 하는 거죠 계속. 태권도 시작하신 지 약 50년 만에 국가대표가 되신 거네요.
이게 그 생각지도 안 했죠. 말하자면 군산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품새를 동아리도 없고 전국대회 나가도 그냥 무작정 나가갖고 시합하고 이기면 괜찮은데 치면은 왜 졌는가 이긴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 혼자 분석을 하고 나와서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나한테는 불리했죠. 같이 연습하고 서로 이렇게 잘못된 거 봐주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향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쉽죠. 이렇게. 그러면 아내분께서 사모님 은메달 따신 거 보셨나요? 16년도에 우리 집사람 갔으니까. 아, 보셨네요. 그때 되게 많이 좋아하셨겠네요. 군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 됐다고 그러니까 좋아하죠. 남한테 자랑도 오고. 이렇게. 그럼 오늘은 오후에는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체육관 가가지고 애들 살살 봐주고 운동하는 거. 가끔씩 그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씩 나가요. 아직까지는 내가 아이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러니까 가는 것이지. 능력 안 되면 못 가잖아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성당 빵 거기. 여기 여기는 단팥빵이 유명한. 저 한번 맛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 이 정도 보네요. 얼마요? 얼마? 7개까지 7,400원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저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오실 줄은 몰랐네요,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아까 말하던 여기 체육관 관장님. 여기는 그럼 제자분께서 운영하시는 체육관이에요? 사모님이랑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되셨겠네요? 네네 40년 좀 안 된 것 같아요. 몇 살 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4, 5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나죠. 왜냐면 그땐 더 카리스마가 넘치셨어요. 아까도 돌에다가 네. 수련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니까 걱정은 되시는데 또 계속 평생 해오신 거라서 그래도 부럽죠. 저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게 가능할까라는 게 항상 질문처럼 있거든요. 저도. 나중에 30년 뒤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한테도 30년 뒤거든요. 딱 대단하시는 거죠. 그럼 사모님 이렇게 나오시면 주로 아이들에게 어떤 걸 좀 가르치는 편이세요? 보통 품새를 많이 원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기 자세가 돼야 품새를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여기 사모님 알려주실 때도 인성 교육 많이 시키셨나 봐요. 지금 그때는 이제 그렇게 두 손 모아서 공손히. 그때는 이제 체육관에서 보면은 맨날 발차기 시키고 뭐 겨루기 시키고 뛰고 거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못하죠. 체력운동 발차기도 하고 체력운동 하면서 에너지를 다 쓰니까 집에 가서도 좀 온순해진다고 해야 되나? 어린아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수련 방법도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 옛날 우리 방식대로 시키면 다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갖다 즐겁게 놀이 위주로 해서 태권도를 시킬 것인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하는 그 체육관들은 운영이 잘 되고 그렇지 않고는 힘들고 정말 이것도 밥벌이니까. 쭉 그냥 명치선에서 그냥 탁 올려서 탁 올려. 하나. 여기서 이렇게 탁 했다를 이 손이 여기서 버벅거리면 안 돼요. 둘. 이제 이 친구는 이제 품새 대회를 준비를 한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10층까지는 심사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대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품새들은 사실 관장님 도움이 필요하죠.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와 그거를 정확히 판단해서 조정해 주는 것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 친구한테 큰 도움이죠. 이게 꼭 이게 중요해. 하나. 둘. 바로. 잘하네. 한번 해봐. 불량 없이. 이게 지금 여기 일로 발 날로 찢는 동작이니까. 그렇지. 발 찢는 동작. 어떻게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체격이 언제 좋잖아요. 지금 체격에 비해서 잘하는 거야 지금. 원래 품새 하시는 분들은 좀 왜소한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등치가 없어요. 무게중심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등치가 비교적 큰 사람보다는 적은 사람이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왜 품새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좋아해요. 품새를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셔서? 좋아하니까 연습 많이 했냐? 네. 이번에 처음 태권 체조 태권 체조? 네. 오, 몇 도 발차기까지 하냐? 540도까지 하냐?
연습 중에 있습니다. 좀 낮은 상태에서 그 뛰고 있고 그 필이 그 540도 같은 들어가야 돼. 기술 발차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오. 저 다음이 540도가 되는 거예요. 아. 방금은 몇 도였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외발턴이라고 해서 363바퀴 돕니다. 한 바퀴. 이 착지를 그 발로. 앞서기로 나간다. 하나. 하나. 쇼. 검지손으로 격파하는 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안 봤지? 응. 앞으로. 하나. 둘. 세. 여수. 이게 그냥 이게 뒤로 밀리니까. 그래서 잡을 때 여기다 이제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 잘 못 잡아서 지금 다 못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아. 잘 봤어? 네. 하나. 오늘 이렇게 서훈님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업되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도 복이죠. 이것도 행운이고, 항상 그 염려되는 것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살까지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은 아이도 괜찮고 이렇게 아주 벌팀만 하는데, 내가 자신이 생각해도 나이가 이제 너무나 많다는 걸 느끼고, 항상 거기에 이제 실에 안 빠지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내가 몸을 가꾸니까 이제 그런 점이 스스로에서 보람되고 좋은 거지. 바람이 더 이상 몸이 아프지 않고 항상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걸, 그게 제일 소원이죠. 말하자면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없지. 이제 촬영 마무리 할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아직도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찾아온 것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내가 좀 태만하진 않았는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점들이 항상 복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하여튼 인생이라는 게 자기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면 돼요.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휴먼 스토리 화이팅!